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목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은 드디어 땡스기빙이고요. 네, 여기 땡스기빙인데, 야,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은 지금 느끼시나요? 바람이 막 어마무시하게 지금 불고 있는데,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이제 땡스기빙을 맞아가지고 엄청난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거스티 윈드가 엄청나게 지금 불고 있어가지고 산불이 좀 위험에 처했다라고 하면서 산불 조심하라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렇게 뉴스를 늦게 올려드리는 이유는 오늘 새벽 5시에 이 월드컵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하고 우루과이하고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붙어가지고 오늘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저희 애들이랑 신나게 봤는데, 야,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한국이 정말 잘 싸워줬거든요. 우루과이라고 하는 팀은 굉장히 또 강한 팀이거든요. 강한 팀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정말 잘 싸워져가지고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너무나 한국이 잘해주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손흥민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웅, 이 손흥민 씨가 이렇게 또 하다가 진짜 아깝게 딱 찼는데, 야, 이 골대 맞고 그때 넘어갔나? 너무나 아까웠던 순간이 또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가 오늘 이렇게 출전을 해가지고 신나게 축구 경기를 하고 있었을 때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에 여긴가 안면이 이렇게 골절이 되는 그런 부상을 당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상 투혼으로 마스크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정말 열심히 잘 싸워줘가지고 정말 열심히 경기를 잘 임해줘가지고 무승부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어쨌든 대한민국, 원래는 여기 LA 한인타운에서 이 코리안타운 플라자에서 모두 모여가지고 응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대한민국 응원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너무나, 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도 이제 겨우 일어나게 됐거든요. 겨우 일어나서 이렇게 신나게 보고, 그거 본 뒤에, 또 너무나 졸려가지고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뉴스를 또 늦게 올려드린다는 점, 죄송드리고요. 죄송드리지만 어쨌든, 한국, 너무나 잘 싸워줬다. 제발 이 다음 경기에서도 조금 어렵겠지만 다음 경기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잘 싸워줘가지고 16강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너무나 감사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요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있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한 고등학교 근처에서 또 총격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이 학생들이 이 학교 근처에 있는 미용실 근처에서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총기를 또 이렇게 막 쏴가지고 4명이나 총상을 입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다행히도 아무도 사망한 사람은 없었다고는 하는데, 야, 그런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계속해가지고 10일 동안에 3차례의 굉장히 커다란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충격에 휩싸여 있는데, 그런데 또 이런 총기 난사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미국이 불안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콜로라도 이 게이 클럽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이 22살짜리 이 또라이 새끼가 이제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이 붙잡혀가지고 지금 경찰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 보석금 없이, 베일 없이 지금 붙잡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야, 사진을 보니까 엄청나게 뚱뚱한 백인이더라고요. 뚱뚱한 백인에다가 그 아시다시피 이 콜로라도 이 총격 난사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전직 이 군인이 나서가지고 이 빌업을 해가지고 이 제압을 해가지고 총기를 뺏어사가지고 그나마 다행히도 5명만 사망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주워 터져가지고 얼굴이 피떡이 되어 있더라고요. 막 멍이 막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더 맞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짜증나는 얼굴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콜로라도 이 게이바 총기 난사뿐만이 아니라 이 월마트에서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이 월마트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또 난리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한 또 디테일이 이렇게 올라와서 또 말씀드리는데, 위트니스, 그러니까 이 목격자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매니저가 총기를 이렇게 또 들고 와가지고 이제 문을 열자마자 여기 이제 월마트에 있는 휴게소 문을 열자마자 바로 발포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을 겨냥을 해가지고 목표물을 두고 사격을 한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표적 이렇게 살인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휴게소를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총을 막 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아마 타겟에서 막 쏜 것 같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범인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살을 해서 이제 죽은 이 범인에 대한 얼굴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좀 흑인이 섞인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좀 이렇게 좀 까무잡잡해가지고 흑인이 이렇게 이런 일이 벌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정말 짜증나는 일이 너무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10일 안에 이 총기 난사 사건이, 굉장히 큰 총기 난사 사건이 지금 미국에서 3건이나 벌어졌거든요. 얼마 전에 이 버지니아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버지니아 대학교에서도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 콜로라도 이 게이바에서도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 버지니아에서 이 월마트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미국이 충격 속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가지고 트라우마를 지금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정신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 이 총기 규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구멍이 많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어떤 것이,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총기가 엄청나게 많이 풀리게 되면서 계속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 범인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총기에 대해 가지고 규제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총기를 빼앗는, 압수를 하는 일은 없었다고 하네요. 정말 이 총기 규제를 좀 더 강하게 했었다고 하면은 이런 참사가 안 벌어졌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총기 규제가 제대로 지금 미국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올해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11개월 정도, 아직 11개월이 다 채워지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대략 한 11개월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미국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은 610건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올해에만 이 총기 사건 사고 때문에 사망한 자들의 수가 거의 4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1년도 안 됐거든요. 올해에만 총기 사건 사고 때문에 사망한 자들의 수가 거의 4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쓸데없이 이런 총기 관련 때문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이것은 거의 뭐 전쟁이나 소규모 전쟁 아닙니까? 소규모 전쟁이나 일어났었을 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할 텐데, 진짜 전쟁만큼이나 지금 미국 내에서 엄청난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미국에서는 이 총기 관련해가지고 제재를 훨씬 더 강화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총기를 가짐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강한 제재를 해야지만 총기 관련해가지고 사건 사고가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제발 좀 미국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미국에서는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지금까지 610건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한 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이거는 진짜 무엇인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또 흥미로운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비행기 많이 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행기를 많이 탈 때, 그런데 이 비행기를 탈 때 이 의자를 본다고 하면은 의자에 아름레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팔걸이가 있는데 이 팔걸이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가 이 팔걸이를 가져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이 항공 관계자의 말을 따른다고 하면은 이 팔걸이는 이 좌석을 본다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3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3개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끝에 있는 사람의 이 팔걸이가 아니라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의 팔걸이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 팔걸이 여러분들 거니까 잘 이렇게 팔걸이 이렇게 잘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에 앉으신 분들은 이 사이드에 앉으면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또 창가를 바라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복도에 있으니까 더 빨리 나갈 수도 있고, 화장실 또 자주 가시는 분들은 복도에 앉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팔걸이는 가운데 앉아 있으신 분들을 좀 양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항공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명확하게 법적으로 가운데 앉은 사람이 무조건 이 팔걸이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항공 관계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 가운데 앉은 사람이 팔걸이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두시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가지고 이 여름에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히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유럽에서 엄청난 폭염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유럽에서 excessive heat, 엄청난 이 폭염 때문에 사망한 자들의 수가 2만 명이 넘어섰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들이 좀 안일하게 지구를 좀 망쳐버렸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계속 일어나가지고 이 폭염 때문에 유럽에서만 올해 쓸데없이 안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 2만여 명이나 폭염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들이 이 폭염에 대해 가지고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지구가 뜨거워진다고 하면은 빙하도 모두 녹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빙하가 모두 녹게 된다고 하면은 바다의 높이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해변가에 있는 집들 모두 다 잠기게 되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 전쟁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빨리 잠재우고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우리들이 훨씬 더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발 푸틴 좀 정신 좀 차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튀르키예 있지 않습니까? 터키에서 얼마 전에 이스탄불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터키 튀르키예도 엄청나게 열받아가지고 뭐 공습 때리고 지금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리아 위에 있는 이 쿠르드족, 이 쿠르드족을 이 보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지상전을 이 지상군을 지금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미국이나 러시아도 막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 시리아 북부에서 터키 군들이 지상전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또 소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제발 좀 큰 전쟁으로는 안 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에서 이 갱들 있지 않습니까? 이 베네수엘라 갱들도 굉장히 또 심각하다고 하는데, 베네수엘라에 있는 이 갱들들을 이 소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좀 과격하게 진압을 했다고 합니다. 과잉 진압을 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사망한 자들의 수가 61명이나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너무나 또 심하게 과잉 진압을 해가지고 갱들도 아닌데도 이렇게 사망한 자들이 또 나왔다고 하니까 조금 더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남미에서 또 갱단들이 좀 너무나 설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갱단들 좀 진짜 소탕 좀 모두 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과잉 진압을 하면은 진짜 성량한 이런 시민들도 사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면서 모두 다 소탕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 주식시장 오늘은 휴장입니다. 오늘이 또 땡스기빙 아닙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를 해가지고 오늘은 휴장이고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연준에서 나오는 이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연준 이 미닛이 어제 나왔다고 합니다.
합니다. 어제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오는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있을 FOMC에서는 금리 올리는 것을 이제는 조금 줄일 때도 됐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회의록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미국 주식이 이렇게 좀 완만하게 오르고 뭐 많이는 오르지는 않았지만 1%까지는 아니지만 1% 까지 가려는 듯한 그런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이 FOMC 의사록에서는 조만간 이 금리 인상하는 것 이것을 이제 좀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면서 이 미국의 이 국채 금리 있지 않습니까? 이 국채 금리 수익이 이렇게 또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금리를 이제 낮춘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낮추는 것보다 올리는 것을 이제 속도를 늦춘다고 하니까 국채 시장의 금리가 이렇게 수익성이 이렇게 조금씩 낮아지면서 이 미국의 이 모기지율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모기지율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7% 아래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높게 금리를 계속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초토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계속해가지고 주택 거래 건수는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 부동산 가격은 이것도 계속 이제 가격 조정이 돼가지고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금리 인상하는 것을 이제 늦춘다고 하니까 모기지율도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잡힐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네요.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내년이 집을 사는데 좀 적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내년까지 아마도 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서 가격 조정이 되면서 내년에 이 모기지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내려간다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모기지율 아마도 내년쯤에는 계속 내려가가지고 5%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집값도 내려가 있고 그리고 이 모기지율도 5%대로 이렇게 내려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 집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미 연준에서는 이 다음 FOMC에서는 아마도 이 금리 올리는 거 0.5% 이 빅스텝만 올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호주하고 이 캐나다 있지 않습니까? 이 호주 캐나다에서도 금리 인상하는 것을 이제 늦출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미국이 대장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나라,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조금씩 따라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월스트리트 조널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미국의 경기는 둔화가 될 것이다. 둔화가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상만큼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좀 패시미스틱하게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바닥을 찍고 내년부터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조널에 나온 기사를 본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조금씩 계속 내려갈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투자는 알아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두 부류로 지금 나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 침체가 와가지고 지금의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례를 초래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미국의 이 경기 침체는 이 엄청난 침체는 오지는 않을 것 같다. 약간의 이제 경기 둔화가 오겠지만 내년부터는 완만하게 잘 성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부류로 이 투자자들이 이제 두 부류로 지금 나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미국은 내년까지는 경기 침체가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이렇게 지속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 막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더 폭락을 하고 뭐 세계 대공황이 올 것이고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그리고 이 전쟁이 아마도 내년쯤에는 뭐 휴전을 하던지 간에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지금 푸틴도 지금 뭐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신이 이제 손에 쥐고 있는 카드들이
상황들이 모두 다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계속해가지고 너무나 잘 싸워주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푸틴도 계속해서 이제 궁지로 몰리다 보니까 아마도 내년쯤에는 전쟁이 잘 끝나가지고 전부 다 이 침체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잘 오르지 않을까, 침체 이거 바닥 찍고 내년에는 잘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 중국의 정저우에 있는 이 박스콘 공장에서 계속해가지고 시위가 엄청나게 심하게 일고 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서는 직원을 이 박스콘 공장에 파견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직원을 이렇게 또 파견을 하게 되니까 이 박스콘 공장에서는 바로 또 이 박스콘 직원들한테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처우를 좀 소홀히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들이 미안하다라고 바로 이렇게 또 사과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박스콘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 이 실리콘밸리 있지 않습니까? 이 실리콘밸리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빅테크 기업들에서 엄청나게 많이 감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고를 진짜 어마무시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구직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니까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실리콘밸리가 엄청나게 렌트값이 비싸거든요. 아마도 이 미국 전역을 봤었을 때 거의 탑 1, 2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구직자들, 이런 실직자들이 또 많아지다 보면은 이 렌트를 못 내기 때문에 렌트값이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이 시티그룹 있지 않습니까? 이 시티그룹에서 이 투자 등급에 대해 가지고 매도하는 것에서 중립으로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리자마자 어제 테슬라 주식 8% 정도 이제 폭등을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또 설문조사를 이렇게 투표에 붙였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트위터에 있는 계정이 정지된 이 모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계정이 정지된 이 모든 사람들을 풀어줘야 하냐 말아야 하냐 라고 이렇게 투표에 붙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 최대 관종인자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알 거예요. 사람들이 이 계정 풀어주라고 그렇게 투표를 할 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투표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트럼프의 이 트위터 이 계정 푸는 것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 트럼프에 대한 계정을 풀어달라라고 투표를 조금 이 과반수 조금 넘게 할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투표를 한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 또 이렇게 또 관종 짓을 엄청나게 또 잘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워렌 버핏 있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이 이 BYD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이 전기차 회사가 있거든요. 이 BYD라는 이 전기차 회사의 지분을 지금 14년 동안 굉장히 장기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8월 달부터 5차례 정도 계속해서 이 주식, 이 BYD 주식을 팔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당연히 왜 파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국에 있는 이 BYD 이 주식을 8월 달부터 계속해가지고 지금 한 3개월 동안 5차례나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조금 너무나 과열이 되고, 그리고 또 중국이 지금 조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또 파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아마존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존이 이 MGM 있지 않습니까? MGM을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인수를 하게 되면서 아마존에서는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아마존은 이 MGM에다가 투자를 극장용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극장용 영화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투자를 10억 달러, 10억 달러어치를 해가지고 매년 12편에서 15편 가량의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내놓을 거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야, 또 굉장히 재미난 영화들이 또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영화 빨리 재미난 거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LA 오토쇼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LA 오토쇼 다녀왔는데 진짜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했는데, 현대 기아 부스가
진짜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어마무시해. 네, 이 현대, 기아, 부스 그리고 이 제네시스 이렇게 통틀어가지고 LA 오토쇼를 엄청나게 빛내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도요타, 닛산 그리고 뭐 마스다 이렇게 있는데 야 진짜 현대, 기아, 제네시스가 훨씬 더 멋지더라고요. 이제는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본 자동차 훨씬 더 좋았죠. 그런데 이제는 진짜 동급까지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의 자동차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현대차에서 이 폰이 있지 않습니까? 포니가 현대가 만든 자동차들 중에 가장 거의 처음으로 만든 자동차거든요. 독자적으로 이렇게 또 개발을 해가지고 포니를 이 투도어 쿱 있지 않습니까? 이 투도어 쿱이 제 생각에는 나오지 않은 걸로 아는데 이 투도어 쿱 이 컨셉을 예전에 한 50년 전쯤에 만들어 놓은 것을 그것을 재해석해가지고 이제 곧 나온다. 다시 이 폰이라는 자동차가 나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 LA 오토쇼 갔었을 때 봤었던 게 가장 멋있었던 자동차 중에 하나는 현대 자동차에 있었던 이 전기차 N74 요거가 가장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것을 현대적으로 이 폰이를 재해석한 자동차라고 하는데 아마 그것을 좀 프로덕션 모델로 만들어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현대에서 나온 이 컨셉 자동차 이 74를 보고 너무나 멋져가지고 진짜 한참 동안 바라봤거든요. 제발 그 자동차 전기차로 좀 제대로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현대 자동차 요즘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연 기관차에서 이 전기차로 바꾸는데 진짜 일본 자동차들보다 훨씬 더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현대 자동차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대 자동차 계속해가지고 잘 나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러시아 원유에 대해 가지고 가격 상한제를 이제 곧 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60달러대로 이 가격 상한제를 이제 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러시아에서는 이 원유 파는 것을 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쉐브론 있지 않습니까? 이 쉐브론을 베네수엘라다가 다시 원유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려고 검토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조만간 베네수엘라 원유가 이제 이 수도꼭지가 또 풀릴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 원유가 팔리는 것이 이제 중단이 되고 베네수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원유를 뽑아내가지고 러시아산 안 나오는 것을 대체를 해가지고 이 국제 시장에 뿌려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베네수엘라 아마 이제 조만간 다시 또 살아나지 않을까, 다시 또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4% 정도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에서 계속해가지고 경기 침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 때문에 경기 침체가 계속 되다 보니까 원유 계속 내려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이 원유 재고량이 있지 않습니까? 원유 재고량이 예상치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제는 유가 4% 정도 내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을 또 한번 보자고 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36,000여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311명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38만 명이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총 사망자 수는 110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사망하는 자들의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망하는 자들의 수 중에 절반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했었던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접종을 한 다음에 좀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이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반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아주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절반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했지만 예전에 접종을 해가지고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요즘에는 또 많이 사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추가 접종하라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파우치 국장이 이제 다음 달에 은퇴를 하게
하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요거였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트된 거 접종하시고 자신의 건강을 챙기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파우치 국장이 한 말을 한번 다시 되새김질 해가지고 접종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시진핑이 3년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3년임을 하게 되면서 그 뒤로부터 계속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엄청나게 지금 퍼지고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제로 이 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을 하게 되면서 지금 중국의 경제도 엄청나게 휘청휘청 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경제도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완화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조금 완화를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랑 조금 연관이 된 이 미국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 주식들이 이렇게 들썩들썩거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들썩들썩거리면서 이렇게 조금 상승씩 하면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어느 정도 좀 완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약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한 번 접종하는데 350만 달러라고 합니다. 350만 달러인데 이게 무슨 약이냐면은 한 번 이 피가 난다고 하면은 이 피가 멈추지 않는 그 병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혈우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을 이 치료를 하는 약이 350만 달러로 나오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역사상 가장 비싼 약으로 이렇게 등극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FDA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하네요. 역사상 가장 비싼 약이라고 하는데 야 350만 달러라고 하면은 그거 진짜 부자가 아닌 이해야 진짜 전 세계 1% 부자가 아닌 이해야 맞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약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100% 낫는 게 아니라 한 50%, 한 56% 정도는 예방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비싼 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전쟁은 일어난 지가 274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푸틴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밀리고 있다 보니까 푸틴은 지금 엄청나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떨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헤르손을 지금 러시아가 내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주게 되면서 푸틴의 입지가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폴리티코 매체에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러시아의 푸틴이 핵폭탄보다 이 화학 무기 있지 않습니까? 화학 무기를 먼저 쓸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도 그거를 좀 알아가지고 우크라이나도 이 화학 이 무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화학 무기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뭐 방독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또 대비 중에 있다고 하네요. 진짜 화학 무기 같은 거, 핵폭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쟁에서 쓰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푸틴이 계속 궁지로 몰리다 보니까 그것까지 지금 쓰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다고 해요. 제발 좀 안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핵폭탄을 쓴다고 하면은 전 세계가 핵폭탄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세계 3차 대전이 있으면서 진짜 전 세계 인류 절반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발 좀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는 겨울을 무기로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미사일을 쏘면서 이 발전소들 있지 않습니까? 발전소를 계속 공격을 하고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겨울을 무기로 하면서 발전소 파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스 같은 거 보내는 거 가스 밸브 잠그고 있고 원유 같은 거 제대로 이제 팔지 않는다고 하고 그렇게 지금 겨울을 무기 삼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 전부 다 말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에서 계속해가지고 미사일을 또 엄청나게 또 쏘고 있다고 해요.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하루 동안 70여 발의 미사일이 떨어졌다. 이 요격 미사일을 해도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이 계속 날아오기 때문에 발전소 같은 곳에 엄청나게 지금 떨어져가지고
70여 발의 하루 동안에 70여 발의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엄청난 전정 사태를 빚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겨울에 접어들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추위를 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추위를 엄청나게 떤다고 하면은 또 이 추위 때문에 사망하는 자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올 텐데 지금 푸틴은 그런 거를 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아주 야가 빠진 놈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런 민간인들은 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압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이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발전소를 다시 재가동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우크라이나 잘 싸워주기를 부탁드려 보고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하는 것도 빨리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러시아에서 계속해가지고 미사일을 쏟아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는데 있는 그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빨리 전쟁 좀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러시아는 이 자신들이 빼앗은 땅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계속 안고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 것 같은데 빨리 좀 전쟁은 좀 우크라이나가 우세한 쪽으로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분정 좀 빨리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또 우크라이나의 이 방공 미사일 같은 것들 4억 달러어치를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미국은 진짜 엄청나게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퍼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잘 싸워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우크라이나 계속 잘 싸워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바라보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서 이 유럽 동쪽 있지 않습니까? 이 동유럽 쪽으로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무기를 이 동유럽 쪽으로 이제 사서 모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웨펀 인더스트리 있지 않습니까? 이 무기 시장이 엄청나게 바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도 또 한국이 무기가 또 명품 무기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폴란드에서도 막 엄청나게 사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무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서방 국가들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가격 상한제를 이제 곧 둘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푸틴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네들 만약에 이 러시아 원유에 대해 가지고 가격 상한제를 둔다고 하면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푸틴이 이렇게 뻥카만 날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푸틴아, 러시아 너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 말던 서방 국가는 서방 국가들끼리 잘 살 수 있단다. 지금 우리는 베네수엘라가 있거든. 베네수엘라 미국이 신나게 두들겨 팼는데 이제 베네수엘라 다시 이렇게 또 살려줄 거라고 하니까 베네수엘라에서 또 원유를 뽑는다고 하면은 미친 듯이 뽑을 수 있거든요. 이 베네수엘라가 원유 매장량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원유 뽑아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뿌린다고 하면은 셰브론이 가가지고 그런다고 하면은 러시아산 원유 또 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